6장 팀워크.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대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탁월한 성공과 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질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노력을 합하는 것을 팀워크라 부른다. 팀워크가 가장 큰 결실을 맺는 곳은 뭐니 해도 가정이다. 팀워크의 혜택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돌아간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국가는 성공적인 가정들의 큰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팀워크는 부모의 서로에 대한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돼야 한다.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사랑과 하나됨이 전달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한 팀워크로 인해 주어지는 혜택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평화, 자립, 행복, 신뢰, 자존감, 배려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각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고 친밀한 협조 정신으로 이를 실천하는 가정이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루 중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 친밀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 이런 가족은 식사 시간을 통해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함께 먹는 셈이다. 식사 시간은 가족 모든 구성원이 화목한 대화를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 부모로부터 아기용 의자에 앉은 아기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하면서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식사가 유쾌한 경험이 될 때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은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종류의 자극, 특히 부모가 주는 자극을 매우 잘 받아들인다. 아이들 앞에서 던지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다. 부모의 얼굴 표정과 음성, 톤마저도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큰 영향을 끼친다. 부모들이 통상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자녀가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의 꿈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그 길을 반대할 권리가 부모에게는 없다. 부모이기에 화내고 체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뿐이다. 바른 길로 교훈하고 모범을 통해 건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가르칠 의무를 갖고 있다. 자녀의 인격과 뜻을 존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며 자녀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도 말라.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자녀는 자녀가 원하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부모는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다른 인간관계도 원만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면 조화, 이해, 공감, 협력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가장은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 없이는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 조화는 세심한 계획, 수입 지출의 균형, 가족 구성원의 효율적인 시간 배분의 결과물이다.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화롭게 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미국식 삶의 위대함은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가정이 정부 존재의 기반이 되는 투표권을 가졌고 미국인의 특성이 길러지는 터전이 되고 종교의 뿌리가 되며 교육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 고통, 가난, 실망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도 가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미국적 기질이란 말 그대로 미국 가정들의 관계의 총합일 따름이다. 이 말을 상기하면 왜 가족관계가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왜 조화와 협력을 지향하도록 하는 뚜렷한 목적하에 가정을 조직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만약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공에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조화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협력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의 결단력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감과 이해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요한 가족관계가 삐걱거리면 이혼하거나 적대관계가 되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기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자산은 가족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지속적이고 조화롭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즉 이기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팀의 모든 구성원이 진심을 가지고 이기심 없이 팀에 기여하지 않는 한 어떤 인간관계도 지속적인 팀워크로 발전할 수 없다. 이 원리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도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독재, 속임수, 부정적, 이기심을 가지면 절대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가족 팀워크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즉, 가족의 어느 구성원도 다른 구성원에게 강요나 협박을 통해 군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위협을 가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강요와 협박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길게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에게 분노, 미움, 반항 등을 불러일으킨다. 강요와 협박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행위는 조물주의 계획에도 어긋난다. 조물주는 분노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는 위대한 힘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했다. 이 방법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 감정의 가장 위대한 측면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고귀한 사랑의 형태는 남녀 사이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남녀 사이의 사랑은 조물주와 사람들 사이의 신성한 사랑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들 수 있다. 또한 이기적이지 않은 관계이면서 팀워크 형태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조화와 이해의 정신으로 맺은 우정이라 불리는 사랑도 있다. 많은 사람이 일주일 중 5일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적인 일을 한다. 따라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직업과 관계되는 일이다. 한 사람이 직업을 통해 얻는 것은 그 직업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직업에 대한 집중으로는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2.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3.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갖는 마음 자세. 이 세 가지 요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팀워크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무시할 경우에는 교육, 경험 등 개인적인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지금부터는 마음 자세라는 주제에 대해 분석해보고 무엇이 팀워크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넓게 보면 세 가지 타입의 마음 자세가 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타입이다. 이 타입의 사람은 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품고 있다.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 일하지 않으며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 이 타입의 사람이 조화로운 팀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삶에 명확한 목표도 없고 특별한 열정도 없는 중립적, 즉 무심한 타입이다. 이 타입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그럭저럭 무성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발전도 없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타입이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열정 가득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일에 있어서도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도전하기에 그것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우호적인 협력에서 나오는 조화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을 준다. 조화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다. 개인들은 집, 교회, 학교, 동호회, 직장, 커뮤니티, 군대, 전문직 단체, 협회, 국가 등의 팀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어느 단체이든 팀워크 정신에 불만을 품고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단체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체의 팀워크를 방해하는 사람은 단체에 융합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고립주의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소수 집단에 속하기로 선택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수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인기도 없고 쓸모도 없어지고 희망을 잃게 되고 존재감도 사라지게 된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욕심, 이기심 또는 무지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자연 법칙의 산물이 아니다. 적응에 실패하면 확실히 도태되는 반면 적응에 성공하면 항상 살아남는 것이 자연 법칙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연의 계획에 순응하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성공을 원하거나 돈을 벌기 원하거나 가족의 행복 또는 사회적 성취를 원한다면 팀워크가 필수적이다.